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입니다.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었고 우리나라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이념 갈등, 학교에서의 학력 폭력의 증가, 교권의 추락, 사교육의 증가, 기초학력 저하 등으로 우리의 희망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지금 정부가 해왔던 일을 되돌아보고 향후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지 의미 있는 희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친 입시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학생들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미래 사회를 담는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획일적 국가주도 경제에서 일어나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교육은 여러 가지 현장과 정책과 괴리 상태에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마침 레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지타운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가의 국력은 인구와 또 경제력,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S하고 W, 국가의 전략과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와 경제력, 군사력보다는 교육에 의해서 좌우되는 국가의 전략이라든가 국민의 의지가 국가의 국력을 좌우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전략이나 국민의 의지는 교육에 의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갈 때만이 국가의 국력은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력에 맞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지 시대와 상황에 부응한 교육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인데 과연 이런지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대로 현 정부의 정책 중에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한정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 정책, 이 담당자가 고루 공유될 때만이 성과를 낼 수 있지만은 현 정부에서 취했던 교육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한다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령과 헌법에 있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다 되는데 법률과 헌법보다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의지와 상관없이 사무국장 제도를 없애고 일반 교수가 사무국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어떠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 자체는 설정을 잘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괴리가 좀 많았다. 세 번째는 정책의 신뢰도 현장의 수용성이 낮았고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문제, 고교 학점제, AI 교과서 문제, 또 의대 정원 문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피로감인지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는 지금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24년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서 약 30만 명인데 학생이 학교를 나가면요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한 나라에서 학생을 놓고 다루는 부서가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자퇴하면 교육청은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이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지. 두 번째, 밝히지 않아야 할 자료가 되겠지만 학생 자살률이 300여 명인데 그것은 2023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쭉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우리 청소년 학생의 자살률은 사고율이 이렇게 낮았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전쟁 때보다도 학생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이건 엄중한. 세 번째,
2024년도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17,000건인데 이걸 자료를 만들고 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금년만 해도 거의 2만 건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 수 있는데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가 제일 심하다고 하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이 2024년에 29,309명, 500명의 학교로 생각한다면 60개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포기를 하고 대학을 진학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뭔가 20제도가 큰 구멍이 뚫린 것만은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사교육비는 학생 수는 100만 명에서 23만으로 출생률은 줄어들었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사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지표를 보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학생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은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안 놓친대요, 교육부에서는. 다 놓쳤는데 한 사람도 안 놓친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계속 홍보를 해요. 저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도 책임감, 분노가 느낄 정도였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나요?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나? 장관이 책임지나?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나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언론에서는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이걸 디바이드 나눠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면 공교육은 제가 너무 심한 표현 안 썼습니다. 실패라고 했는데 공교육은 망가졌습니다. 오늘 이런 자료가 이제 교육부에 가면 또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언론에서도 종합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이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2가지 고민했습니다.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할까? 조금은 좀 남겨놓을까? 근데 다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2번째, 교육부에서 추진한 정책 크게 보면 유보 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현 정부에서만 추진한 게 아니고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정부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또 AI 교과서, AITT 교과서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부터 기초는 해왔지만 이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의사 정원 문제, 모든 정책의 하나가 현 정부에서 추진력 있게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한마디로 정착되지 않고 겉도는 정책이 되어 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사전 준비는 시간은 길었지만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놓친 것들이 많습니다. 정책 추진의 경직성, 일방적이었습니다. AITT 교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1등이라고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 1등으로 가야죠. 그런데 현실은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하는 교재, 또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념 갈등으로 보급에 실패, 이거야말로 청문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 들어갔는가 따져보니까요, 제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없어서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들어간 교재 개발비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민과 학부모한테 희망을 주는 교육이 아니었고 피로감만 주는 교육이었고 정책이 안착되지 않고 괴리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가 고민하고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추락한 교권, 실종된 인성교육, 이런 것으로 우리 교육이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놨던 그동안의 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 뭔가 며칠 동안 제가 나라 걱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교육 소비를 줄여야 되겠다. 교육 소비가 뭐냐면요, 오늘 학자가 정해놓은 걸 제가 교육 소비,
교육의 본질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면 기존에 살던 가구도 처리해야 되고 그때 입지 않는 옷도 버려야 되듯이 우리가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왔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전에 살던 아파트 걸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옷도 가져가고 가구도 가져가고 집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공부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줄여야 되죠. 교육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왜 못 줄여지느냐? 4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다 여기에 대한 관심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이러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질의 담보, 수월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의 신뢰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획일적 정부에서 성장 주도의 정부일 때 했던 교육에서 이제는 AI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는 학생의 소프트 파워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어난 자녀들은 디지털 원주민 시대입니다. 그런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많은 분들은 디지털 접촉과 거리가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과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교사의 연수, 사전 정비할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소비를 줄여야 되었고 두 번째부터는 학생이 미래 세대에 살아갈 내용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쓸 수 없는 공부가 어느 학자 발표한 거 보니까 20%나 넘는답니다. 졸업하고 쓸 수 없는 공부를 계속 학교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학생의 소프트 파워, 미래 사회에 살아갈 능력을 키워지는 걸로 해야 되겠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간상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생 수는 출생률이 100만일 때 하고 지금은 23만 명입니다.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왜 증가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사교육의 유형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형, 2형, 3형 3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제 3형입니다. 어떻게든 남보다 먼저 공부해가지고 가르쳐가서 먼저 해서 기회를 먼저 선점하자고 하는 제 3형의 입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사교육이 문제입니다. 자, 1형과 2형은 공교육을 보편화시키고 수월성을 높여서 1, 2형은 이렇게 많이 노력을 성과도 일부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3형의 사교육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선점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교육에도 큰 부정적인 요인인데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오지선다형 9등급제, 이것은 획일적 경제시대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실시하는 NCES라는 시험 제도, 우리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과 외부 평가를 통해서 평가 기준은 통과냐 통과 안 하냐 이것만 평가를 합니다. 또 평가 유형도 4단계로 합니다. 교육의 수월성,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 된 사람에 대한 평가를 4단계로 하는, 이게 선진국형 입시제도인데 우리는 왜 그걸로 못 가고 있는지. 잠깐요. 그래서 입시제도에 대한 개편이 따라줘야만이 제3형의 사교육이 줄어드는데 여기까지는 다 공유를 합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책이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명분 참 좋았습니다. 지지난전부터 쭉 추진해 왔지만 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큰 걸 놓쳤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90%가 사립입니다.
사립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유보 통합을 한다고 할 때는 준비해야 될 게 많겠죠. 일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준이 다르고 법적 설치, 영역, 평가 기준 다 다릅니다. 교육 프로그램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실행을 발표했습니다. 10년 준비했는지 20년 준비했는지 저는 그까지는 조사 못했습니다만은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러한 혼란은 없겠지만 지금은 현장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 의대반 이게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다른 유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사립은 개인의 사유재산도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국가, 권위주의 시대 하던 방식으로 유보 통합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안착이 안 되고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ITT 교재입니다. 설명을 다 하기는 시간이 많은데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보급률에 서울, 경기 오늘 보니까 98%까지 올라갔다고 얘기 나오던데요. 한 나라에서 교육을 위해서 AI 교재를 만들었는데 보급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정책 당국에서 이것은 신뢰를 잃는 가장 첫 번째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결론을 보면 잘못된 정책이죠. 추진 과정에서 이념 갈등이 있어도 이런 문제가 될 때는 전체적으로 미뤘거나 일시에 하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죠.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자료에 많이 나열됐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의 AITT 교육을 보급한다고 언론에서 과잉 광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있었죠.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정말 실망을 넘어서 이것은 왜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이런 거야말로 교육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다 원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AI 교육은 누구나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기술이 병균할 때 교육이 기술을 앞서가지 못하면 그만큼 부작용은 더 커집니다. AI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교육이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교육과 기술이 같이 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피로감은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정책이 안착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설명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대체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입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는 건데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고 고교 학점제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1년 뒤, 2년 뒤 대학 진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맞는 기존의 그걸 선택하지 이거 하겠습니까? 두 번째, 지방의 소수 학교는 진로 적성에 맞는 교과목 교사도 없는데 누가 이걸 다 합니까? 가장 실패한 정책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명분은 좋은데 실행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노조, 전교조 다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정책이 시행된 것을 폐지하는 것은 더 큰 무리가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뉴질랜드에서는 NCS 같은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해서 또 저희 방송대학에서 했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소수 교과목은 권역별로, 교육감 단위별로 온라인으로 캠퍼스를 구축해서 하면 되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부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성공한 대학의 사례도 참조해가지고 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저거 봅니다. 온 오프라인의 캠퍼스를 구축해서 빨리 시행착오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시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고교 학점제는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다름이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시작된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빨리 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공감대 형성에 실패를 했고 실패 원인은 자료에 나열을 다 해놨습니다.
함정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차기 정부는 의대 교육은 의대생이나 의대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것. 두 번째, 공공재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엉클어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차기 정부는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의학은 목적과학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언급했냐면요. 목적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철학을 가르치는 교과목이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목적과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공학, 농학, 의학, 교육학입니다. 공학,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돈이 이익이 안 남는다고 해서 세멘트를 적게 넣고 철근을 빼면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목적과학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농약을 과도하게 쓰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익과 관계없이 건전한 식품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설득하고 이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목적과학이라는 기초를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는 항로를 이탈한 배가 됐습니다.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6월 3일 이후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겠죠. 시간상 자료가 있는데 직업교육, 고등교육 이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왔습니다. 직업교육 시켜야 되고 경제교육 시켜야 되고 실종된 인성교육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중요 과제가 되죠. 특히 고등교육은 우리가 개혁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교육 불평등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AI 교재가 되면서 더 격화되고 있고 아까도 봤지만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오히려 더 교육 불평등을 더 크게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달라지고 있고 지방과 서울이 달라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고등교육, 공공교육이 보편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 이제는 진지한 교육 고민을 해야 됩니다. 획일적 경제시대 때는 보편성 교육이 앞서갔지만 우리가 이제 OECD 상위 10위권에 들어간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는 수월성 교육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학생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제 보편성 교육에 멈출 수만은 없다. 그래서 수월성 교육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육 재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재정은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에서 운영하는 교부금이 53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에 의해서 예산이 분배되고 있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져서 고특회계라해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또 유아교육 특별회계 세 개가 큰 재정의 흐름인데 이 정책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제는 차기 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있다. 통합적 재정을 통해서 국가 교육이 운영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례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이제 총장을 할 때 육성사업을 보면 나눠먹기식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 대학 얼마 줬으니까 저 대학은 얼마 나눠주고 이게 미래를 가는 교육입니까? 저는 이 자료가 교육부에 간다면 이제 육성사업부터 원점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는 미래도 없고 물론 평가하고 다 하죠. 평가가 기준이 없습니까? 캡이 정해놓고 이 대학은 100억에서 이 대학은 50억에서 계산서 가져라는 게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과 정책 환경이 바뀌었죠. 특히 학령이 감소됐는데 기존의 제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앞에서 국력이 우리의 국민의 의지, 정책 의지에 바뀐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결국에는 우리 국력을 좌우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차기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정책으로는 이제는 안 되고
현장에 익어가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교육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 정책은 공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망가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이거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건 재검토해야 된다. 특히 고교 학점제 같은 정책은 빨리 백지화시켜서 현장에서 익어가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한테 시간 주면 3일이면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못 만들합니까? 방송통신대학교 53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으로 다 수업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대 환경 변화에 맞게끔 교육정책이 변화해야 되는데 지금도 교육부는 세종에 앉아서 책상에서만 하고 있으니 좋은 말만 다 쓰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머리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아무 쓸데없는 종이바닥이었다. 너무 심하죠? 오늘 교육부가 저한테 전화 오겠죠. 자, 교육 수비 줄이고 단기 보여주식 정책 이제 그만둬라. 교육 소비는 그동안 획일적 경제시대에 썼던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새 집으로 이사가니 헌집에 살던 가구, 옷 다 버리고 가자. 첫 번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미래만 보고 공부시키자. 교사의 여건, 정책자의 내 자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학생의 미래 세대 살아갈 능력만 키워주자. 세 번째, 교육격차 해소.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사상 누각이다. 교육이 개인의 국가의 미래 희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희망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든 이런 내용이 담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